더스트리노. 안녕하세요, 더스티노의 박쌤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더스티노 홈쇼핑 컨셉의 방송 더스티노 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해볼 제품들은 총 3개인데 이번 시즌에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 제품 2가지를 가지고 나왔고, 하나는 시즌에 상관없이 라이딩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릴 수 있는 더스티노 자체 제작 상품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우선 더스티노 자체 제작 상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좀 오래된 낡은 바이크로 제가 전국 일주 비스무리한 걸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입고 나왔던 모토저지인데, 일단 뭐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예전 스타일의 한 80년대 그때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모토저지를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모토저지는 원래는 그 메쉬 재질 이런 게 개발되기 전에는 니트로 만들었죠. 그때는 프린트를 하기도 어려웠고, 근데 이제 요즘의 트렌드의 모토저지를 보면은 보통 디지털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픽이 화려하고 다양한 메시지를 막 담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취향도 존중하지만 저희가 모토저지를 출시한다면은 조금 예전 방식의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프린트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보면은 원단을 글자 모양으로 한 번 더 붙인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지그재그로 봉제돼서 이렇게 글자를 위로 이렇게 더 씌운 그게 보이실 텐데, 이게 보면은 메쉬에 타공까지도 배치를 맞췄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 뭐 이런 색깔들이 저희 세대에 되게 익숙한 컬러감이죠. 요즘에 뭐 모토저지가 그냥 뭐 트렌드로서 일반 패션으로, 그 전에 고프코어라고 해가지고 아웃도어를 기능이 아닌 스타일로 소비되는 이제 그런 룩을 이제 고프코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모토코어라고 부르더라고요. 좀 모터사이클의 이미지를 평상시 입는 그 패션으로 가지고 와서 캐주얼하게 소비되는, 그렇게 좀 옷이 과하게 디자인이 되면은 바이크에 앉아있을 때는 좀 이게 페어링이 괜찮은데 바이크에서 좀 벗어나면 약간 어색해지거든요. 뭔가 좀 융화가 안 된다 그럴까? 좀 저희 30,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모토저지를 한번 만들고 싶었습니다. 뭐 디자인도 이쁘고 옷도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었으면은 사실 이게 자신이 없을 텐데, 제가 원래 평상시에 되게 잘 입는 그 슬로우포크라고 우리나라 브랜드가 있어요. 기본적인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인데,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 대표님이랑 연이 닿아가지고 이번 이 모토저지를 슬로우포크에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퀄리티는 그냥 믿으셔도 된다.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모토저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디자인은 뭐 이렇고요. 저는 평상시 105 사이즈를 입는데 지금 이게 1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에 그 반팔 티셔츠 하나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등에 45하고 AVG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죠. 박쌤이 45살이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정확히 저는 44살입니다. 이거 45라는 의미는 보통 시간당 이동 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 주행할 때 우리가 100km 이하로 떨어지면은 사실 1시간에 50km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뭐 계기판에 시속 100km면은 1시간에 100km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투어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 1시간에 50km를 이동하기가 실제로 힘들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국도를 이용하고 있고, 뭐 달리다 보면은 뭐 쉴 수도 있고, 내가 오늘 하루에 300km를 탔다. 그 300km를 6시간 안에 끊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5km를 5분 안에 가는 건 쉽거든요. 300km를 5시간 안에 가는 건 어렵습니다. 평균으로 내보면 똑같아요. 사실 50과 45는 숫자 5의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투어를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 5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에 45km만 이동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바이크를 타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풍경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실 거고,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 그럼 들어가지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실 겁니다. 우리가 공도와 임도를 어떤 적정한 비중으로 주행을 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타도 200km 타기 힘듭니다. 한 150km에서 200km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한계인 것 같고, 공도만 탔다 이제 그러면은 뭐 바이크 기종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하루에 350km 이상을 탔다면 그냥 이동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내가 풍경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도로 자체 다음 코너 다음 코너 다음 코너 이런 형식의 주행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의 캠페인이에요. 지금 여기 45 AVG 에버리지라는 거는 저희 더스티노가 추구하는 라이딩 스타일, 라이딩을 대하는 정서적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갖자, 그리고 조금 더 주변을 보자, 그리고 조금 더 모르는 길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모토저지를 입으시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가짐을 구입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셔야겠죠.
와,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저희가 이 원가가 엄청 상승이 됐는데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거는 더스티노의 두 번째 상품이기 때문에 002번이라고 저희가 그냥 수기로 썼고요. 여기에 뭐 나이스맨, 크레이지맨 저희가 임의로 체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랜덤하게 나이스맨이 될 수도 있고 크레이지맨이 될 수도 있는데 크레이지맨이 됐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 거 보니까 제 것도 크레이지맨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저희 더스티노 두 번째 자체 제작 상품 이 모토저지는 어떤 라이딩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 마인드셋을 구입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씩 구입해 주세요. 그럼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제품은 이번에 좀 규모가 있습니다. 알파인스타의 ST7이라는 고어텍스 어드벤처 수트예요. 제가 이번에 그 몽골 투어 갔을 때 입고 갔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소개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알파인스타 쪽이랑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판매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몽골에서 주행했을 때 환경이 낮에 영상 10도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딱 한 번 12도 정도 됐었고 나머지는 거의 0도, 영하 뭐 4도 이제 조금 기온이 오른다 그러면은 뭐 영상 4도, 5도, 6도 뭐 이 정도 날씨에서 이제 라이딩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동 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내가 이 옷을 이야기할 때 뭐 충분한 데이터가 쌓였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신 있게 이걸 소개해도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몽골에서 제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이 셋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일단 이 자켓은 지금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는 총 4가지 특징이 있죠. 방수, 그리고 방수가 되면 무조건 방풍이 돼요. 세 번째는 발수. 방수랑 좀 착각할 수 있는 개념인데 물이 닿았을 때 물방울화 되면서 또로록 하고 흐르는 거 있잖아요. 이 원단에 침수가 되지 않고 또로록 흐르는 그 특징.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 기간이 쌓이면은 그 발수 보건제나 이런 스프레이 타입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해서 복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방수, 방풍, 발수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투습입니다. 투습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비옷이랑 똑같아요. 고어텍스를 입었을 때 투습이 된다는 거는 내부의 그 라이딩 컨디션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 불쾌감은 습도에서 오는 게 굉장히 커가지고 우리가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바람을 막아주고 이런 옷은 그 만들기가 쉽습니다. 의외로 따뜻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계속 라이딩 환경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달리다 보면 낮에는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달리다가 험로에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좀 몸을 좀 과격하게 움직였어. 이때 쾌적함을 유지해주느냐 아니냐. 뭐 쾌적함을 유지해줬으면 또 멈춰서 벗고 어디서 뭐 다른 거 꺼내 입고 이러면은 이제 계속 투어의 그 질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 옷은 그거를 올인원으로 한 방에 해결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상하이 전부 고어텍스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넓은 범위를 커버하더라고요. 일단 안에 내피 이게 지금 내피를 결합해 놓은 상태인데 보온재가 충전되어 있는 내피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 제공입니다. 이건 자석으로 해서 이게 딱딱 붙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통풍을 유도하고 있죠. 되게 넓은 면적으로. 저희가 막 사막 들어가가지고 막 오토바이 막 넘어지고 막 넣고 빼고 막 하면 진짜 덥거든요. 10도 이하인데도 막 열이 나가지고 너무 더워. 내가 막 계속 막 몸에 열이 차 있는 상태에서 라이딩을 이어가려고 하면은 통과할 수 있는 것도 통과를 못하게 되고 이런 계속 불리하죠. 상황이. 그래서 이런 자켓 내부 컨디션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적극적으로 돼 있으면 그게 편하다는 거죠. 바지도 허벅지 앞쪽에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벤틸레이션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꺾어서 접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꺾어서 접을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으면 열어도 이렇게 돼 있는 상태겠죠. 이거를 꺾어서 접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훨씬 바람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겠죠. 우리가 이런 어드벤처 의류 보면 내가 스탠딩을 하고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그 바람의 유입량이 좀 다르거든요. 이 제품은 내가 앉아서 라이딩 할 때도 상당히 그 공기순환이 잘 됐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고어텍스가 사실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벤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대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고어텍스를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추울 때는 어떡하냐. 그 보온 내피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지에도 그게 있고 자켓에도 그 내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립도 쉽고 일체감이 좋아가지고 보온 내피를 입었을 때도 제가 몽골에서 입었던 사진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핏이 나쁘지 않았어요.
일체감도 좋고 활동성도 괜찮았고, 팔꿈치나 이런 커브, 이런 입체 재단이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돼 있어요. 라이딩 할 때 그 자세를 잡는 거나 뭐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었던 이 셋업이 ST7이라는 이제 제품인데, 그 알파인스타에서는 아주 심한 어드벤처용은 아니래요. 그래도 나름 몽골에서 2000km면 아주 심한 어드벤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충분했습니다. 이 컬러 네임이 고비 브라운인데, 제가 이번에 이걸 입고 고비 사막을 갔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좀 괜찮더라고요. 옷이 임자를 만나서 제대로 된 곳에 와서 뭐 활약하고 있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세 번째,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가성비입니다. 지금 고어텍스가 적용되어 있고 내피 기본 제공되고 이 정도의 벤틸레이션 성능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고어텍스라는 원단의 장점을 취하면서 단점에 대한 대비까지도 되게 잘 돼 있는 지금 세팅이거든요. 근데 지금 25% 또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알파인스타즈가 가성비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꽤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인데, 그 알파인스타즈의 고어텍스 라인업이 이 정도 가격대면 이거는 가성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풀옵션 사양인데, 이 정도면은 좀 다양한 그 라이더들이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어드벤처 수트의 사용 환경은 뭐 슈퍼스포츠나 네이키드, 스포츠바이크 이런 거는 조금 안 어울리겠지만, 뭐 크로스오버 장르들 있잖아요. 뭐 스즈키 GX라든지 BMW XR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부터 완전히 그냥 어드벤처 바이크, 이제 그런 것들까지, 그리고 뭐 스크램블러 장르, 그런 것들도 상당히 페어링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셋업을 입고 뭐 헌터커브나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뭐 모토 캠핑을 간다든지 뭔가 이 무드가 약간 그런 아웃도어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오토바이는 무조건 아웃도어거든요. 문짝 자체가 없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모터사이클은 아웃도어적인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세팅 자체가 굉장히 아웃도어에 친화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겨울도 가능합니다. 네, 겨울도 가능하고 가을부터 봄까지, 그러니까 여름 빼고는 전부 다 사용 가능한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격까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지는 M 사이즈를 입었고 상의는 라지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이런 옷들이 수선이 되게 힘들거든요. 동양인들한테 바지가 긴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지가 완전히 저스트였다. 뭐 저도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한 분들은 아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명심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등 보호대가 없어요. 나머지 보호대는 다 들어있어요. 기본 제공인데 등 보호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구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다른 자켓에 있는 거를 옮겨다 하시던지. 근데 그나마 뭐 등 보호대는 가장 넣고 빼기가 편한 위치이긴 해. 뭐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막 무조건 사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드벤처 수트를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구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도 되지, 가격이. 이건 그냥 사셔도 되는데, 이거는 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지막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이번에 마지막 제품은 울파워의 베이스 레이어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복이죠. 우리나라 그 소비 성향 자체가 밖에 보이는 거에는 좀 투자를 해. 근데 안에 들어가는 거에는 투자를 좀 인색하단 말이에요. 아마 아웃도어든 뭐든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건데, 안 보이는 거에 투자했을 때 느끼는 그 체감적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이 울파워 제품은 울 제품만 지금 한 50년 이상 만들고 있는 스웨덴 브랜드입니다. 전량 스웨덴에서 제작하고 있고요. 근데 스웨덴은 아웃도어 스포츠의 굉장한 강국입니다. 그냥 삶이 아웃도어예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만드는 아웃도어 제품은 항상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 단점이 있죠. 비싸죠. 궁극적으로 이 베이스 레이어는 여러분들의 그 체온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절이에요. 보온은 무조건 뚜껑을 껴있고 때려 박으면 보온이 돼요. 근데 문제는 라이딩 중에 험로를 만났다든지, 오토바이 한번 넘어졌는데 세웠다든지, 이런 상황들, 아니면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울 제품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따뜻하면서 내가 몸에 열이 났을 때 조금 그 체온 조절을 유리하게 해준다는 거. 뭐 합성 섬유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그게 울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울 제품은 총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온성, 그리고 두 번째는 흡습 속건, 그리고 세 번째는 편안한 착용감. 이렇게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울파워 제품도 그 3가지의 특징을 당연히 울 제품이니까 고스란히 따르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된 게, 상의의 경우 봉제선을 배낭이나 자켓이나 이런 것과 쓸리지 않게 봉제선을 배치해가지고, 원래도 울은 착용감이 좋은데 그 좋은 착용감을 월등히 개선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의 같은 경우에도 허벅지 안쪽에는 봉제선이 없어요.
우리가 바이크 타다 보면은 뭐 니그립하고 뭐 이런데 그 맨살에 닿는 부분에 봉제선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우리가 바이크 탈 때 뭐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2시간 타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 떠 있는 시간에 대부분을 라이딩에 할애를 하는 그런 투어링을 선호하는데 약간의 거슬림이 한두 시간이 지나잖아요. 모래 알갱이 같이 느껴지던 게 나중에는 바위 같이 느껴져요. 라이딩을 오래 해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봉제선의 위치나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작은 사소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리고 하루, 이틀, 뭐 3일 이렇게 장기간 라이딩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점으로 다가옵니다. 고어텍스의 장점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어텍스 자켓 100만 원짜리 입어도 베이스 레이어가 면티면 그 100만 원어치를 못 누리시는 거예요. 고어텍스는 방수, 방풍, 그리고 발수, 투습의 역할을 가진다고 했어요. 근데 방수는 방수라고 쓰는데 투습은 왜 습이라고 할까? 우리가 물은 얼음, 그리고 물, 그리고 수증기 이렇게 세 개의 상태 변화를 거치잖아요. 그 중에서 막아주는 거는 얼음은 당연히 고체니까 막아주는 거고 물도 막아줍니다. 나가는 거는 물이 나가는 게 아니고 수증기가 나가요. 우리가 몸에서 배출할 때는 땀을 배출하죠. 액체 상태로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빨아들여 가지고 기체로 이게 변환이 돼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울은 이 흡습 그리고 속건 이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섬유보다도 좋습니다. 고어텍스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울만큼 적절한 베이스 레이어가 없어요. 그 방수 재질의 신발을 신을 때는 흡습 속건 능력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내 발의 쾌적함은 어떻게 보면은 라이딩의 쾌적함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라이딩의 쾌적하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양말에도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상하이 세트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양말이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양말 경험해보면 상하이도 사게 되실 겁니다. 지금 저희는 특히 라이트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라이트 라인업은 울파워에서 가장 기본적인 옷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영하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추위를 경험해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라이트 제품이 가장 쓰임이 좋고 가격대도 적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고요. 아 맞다, 좀 길게 입을 때 한 3, 4일 이렇게 안 빨고 입었거든요. 안 빨고 입어도 옷의 어떤 컨디션이 잘 유지가 됐어요. 양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도 울의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소개하는 거는 상하이와 양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국내 바이크 투어에서 여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절에서 충분히 쾌적하게 대응이 되실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계절에서 극상의 쾌적함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어떤 최고의 느낌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희 더스티노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는 추천 월동 준비 아이템 이 정도면은 진짜 폭설, 한파 이런 것만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겨울도 라이딩이 가능한 세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필요한데 굳이 억지로 사실 필요는 없고요.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필요하고 지금 요런 제품들을 내가 고민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분들은 한번 이번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어보셨다가 좀 심사숙고하셔서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채널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다음에 또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스티노의 박쌤이었습니다. 부릉부릉!